나중에 한번 봐서 우리 팀으로 와요.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내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이 탄핵시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보수 내에서 탄핵시킨 거야. 나는 그런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밑에 터지니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나는 안희정이 불쌍하더만 솔직히. 네, 워낙 많은 분들이 어제 직접 실시간으로 아마 방송을 보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된 김건희 씨 육성인데요. 이 내용을 직접 보도했던 장인수 기자를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MBC 스트레이트 장인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별로 잠을 잘 못 주무셨죠? 예. 얼굴에 그렇습니다. 지금 피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간 참 여쭤볼 게 참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서 이걸 입수하시게 된 거예요? 취재 중에 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취재원이 11월 초순에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건희 씨랑 여러 차례 통화했다. 근데 그 통화 내용 중에는 기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이 꽤 있더라라는 얘기를 11월 초에 처음 들었고요. 11월 초에? 예. 11월 중순이네요. 13일. 예. 13일이니까. 예. 그래서 11월 23일 날 그분을 통해서 이명수 기자를 좀 연결해 달라. 그래서 11월 23일 날 이명수 기자를 처음 만났고요. 제가 이제 12월 5일 이전 방송이 12월 5일 스트레이트 방송 준비한 게 있어서 그거 끝나고 이명수 기자 그때부터 만나서 본격적으로 협의해서 이명수 기자가 좋다 그러면 MBC에서 먼저 단독 보도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줘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서 보도하게 됐습니다. 아, 경위가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명수 기자로부터 이 통화 내용 전체를 넘겨받은 시점은 언제쯤이세요? 두 차례 나눠봤는데 12월 15일 날 거의 한 8, 90%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넘겨받았고요. 일부 MBC가 보도하지 않은 다른 내용을 다른 언론사에 주려고 처음에는 이렇게 서울의 소리에서 생각했었는데 취재 과정에서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MBC가 다 알아서 해라 그래갖고 한 일주일인가 2주일 후에 전체 다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모든 걸 다 넘겨받은 한 12월 말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어제 국민의힘에서 그 문제 제기했던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뭐 대략 봤습니다. 장윤수 기자는 과거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보도했던 당사자인데 네. 그때 뭔가 그 채널A 기자의 어떤 그 보도 시점 조율까지 그러니까 지적을 했던 장윤수 기자가 왜 보도 시점을 이렇게 늦추면서 뭘 맞추려고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취지. 물론 뭐 내용은 그러니까 워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제보자 X가 SNS 올린 거를 또 그 연결지으면서 의혹을 제기한 게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앞에 짧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전 방송이 12월 5일이었고요. 스트레이트 기자가 6명입니다. 총.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방송하는데 그래서 방송 방송 기간이 6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5일 다음 방송은 한 기자 입장에서 그렇죠. 제가 이제 6주에 한 번씩 방송을 하는데 12월 5일 전 방송을 했으니까 이번 주나 대략 다음 주에 하는 게 맞죠. 제 그 방송 날짜에 맞춰서 한 거고요. 제보자 X랑 이걸 협의할 이유가 없죠. 제보자는 그냥 민간인인데 이걸 협의해서 뭐 합니까 제가. 그럼 전혀 그건 잘못 짚은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무슨 이렇게 어제가 아니라 며칠 전에 이제 서면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거기 이제 제보자 X가 뭐 어떤 글 올린 거를 했는데 이건 뭐 기계 말씀드릴 거 아닌데 제보자 X가 지금 그 굉장히 재미있는 다른 내용을 파고 있습니다.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제보자 X가 SNS에 뭐 이제 조만간 뭐가 이제 나온다라고 했던 것은 이 건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별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그 통화 녹취록 전량을 넘겨 받으신 다음에 이제 보도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셨으니까 방송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도 가치의 초점, 그다음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셨던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명수 기자가 기자기 때문에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의혹을 김건희 씨가 직접 소상하게 해명을 합니다. 상당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실어주다가 스트레이트는 뭐 해명 방송이냐 김건희 씨 이렇게 좀 비판하고 지적하시는 시청자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김건희 씨 육성으로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는 육성을 이렇게 자신의 그 의혹을 육성으로 해명한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체가 그냥 상당히 보도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꾹 입을 다물어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이 기자와 나누는 대화 중간중간에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상당히 왜곡된 시선이 있다. 예, 어제 같은 경우는 미투 관련 발언이 그렇고요. 예. 예. 그리고 MBC에선 방송되지 않았고 직후에 서울의 소리가 공개했죠. 네.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권력이란 게 잡으면 뭐 수사기관이 알아서 입건하고 수사한다. 권력이 그래서 무섭다. 이런 발언들을 언론인을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인을 상대로 하죠. 네. 예. 또 하나가 아직 다 소상하게 보다지는 못했는데 네. 상당 부분 좌지우지하는 걸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행동 그리고 캠프의 어떤 전략이나 방향 이런 것들을 김건희 씨가 상당 부분 개입하고 있다라는 정황이 김건희 씨의 말 중에 중간중간 묻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주에 방송할 내용입니까? 아직까지 뭐 어제 방송이 끝나서 예. 다음 주 방송 계획을 뭐 벌써 세우진 못했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충분히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예. 보니까 이제 사적 대화로 몰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네, 조금 전에 그 윤희석 상임 공보특보도 사적 대화로 규정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점은 정말? 얼핏 들으면 그렇게 보이죠. 예. 얼핏 들으면 그렇게 보이는데 전화상에서는 사적으로 대화하는 듯 보입니다. 네. 근데 둘의 실제 관계를 들여다보면 사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명수 기자는 계속 물어봅니다. 당신의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해서 누나 이건 뭐예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픈 그러니까 양재택 검사랑 체코 놀러 갔다는 건 뭐냐? 이런 걸 기자로서 물어봅니다. 예. 그 외에 뭐 코바나 콘텐츠 무슨 학력 위조 다 물어보거든요. 방송은 다 안 됐지만. 그리고 김건희 씨는 그러니까 기자라는 거를 그리고 인터뷰 요청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자라는 본분을 잃지 않은 거죠. 김건희 씨는 사적으로 계속 뭐 놀러 와. 뭐 오다가다 편하게 들러. 우리 뭐 맥주 한잔 하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 실제로 이뤄진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기자를 자신의 정보원으로서만 활용합니다. 상대편 진영의 지금 동향이 어떤지 내가 거기서 이 기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들이 무엇이 있는지 실제로 넘겨받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비서들한테 지시해서 비서들과 통화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시키기도 하고요. 사적인 관계처럼 보이는데 김건희 씨도 절대 살적으로 이 기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통화에서 이제 나오는 호칭 뭐 누나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리고 사적인 관계로 만들어 간 것도 이 기자는 사적인 관계로 만들어가지 못했고요. 첫 대화부터 이런 발언이 나와요. 오빠면 좋겠다. 나 알고 보면 귀여운 동생이다. 첫 통화에서. 그러니까 사적인 관계로 김건희 씨가 몰고 갑니다. 이명수 기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 첫 통화에서 7월 6일 첫 통화에서. 그리고 좀 친분이 생겼다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이 기자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죠. 예, 사적인 관계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보일 뿐이죠. 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같은 기자로서 그러니까 그 이명수 기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나 캠프금 얼마 줄 거야라고 묻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농담으로 봐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국감 과정에서 나온 정재택 씨 관련 자료를 넘기겠다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커버나 컨텐츠에 가서 30분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은 부분 이런 것들은 취재 윤리에 그러니까 비춰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105만 원을 받은 부분은 이명수 기자가 받아서 그걸 쓰지 않고 저희 방송에 나온 게 실제로 그 김건희 씨가 줬던 그 봉투와 돈입니다. 아, 그 화면에 나온 돈이 실제 그 돈이었어요? 실제 김건희 씨한테 받은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보관해 놓고 모든 상황이 정리되면 수사기관에 필요하면 제출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다면 기부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분이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기존의 주류 언론 소속이 아니라 서울의 소리라는 어떻게 보면 대한 언론 내지는 이제 유튜브 매체인데요. 저도 좀 헷갈립니다. 기존의 취재 어떤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접근이거든요. 이명수 기자의 취재 방식이. 비윤리적이라고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퀘스천 마크가 남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취재를 하지 못할 텐데요. 김건희 씨가 사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켰고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그걸 이용해서 취재를 하잖아요. 이명수 기자가. 이건 일단 토론의 영역이고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좀 한번 생각해봐야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어서 장윤숙 기자 개인적으로 일단 판단 유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보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기자로서의 본분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명수 기자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
코바나 컨텐츠에서 강의한 내용 어제 그 스트레이트에서는 그게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요. 선거 운동 전략과 관련한 강의였습니까? 혹시 들은 얘기 있으십니까? 그 강의안이 있는데요. 그 강의안을 넘겨받았는데 그 강의안 자체를 다 보도하지 못했는데 첫 번째 쩍 벌리지 말아라. 두 번째 도리도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늘 넥타이 메고 다니는데 답답해 보인다. 가끔은 그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캐주얼한 복장도 입어라. 이렇게 해서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들 선거운동 코치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미지 주로 윤석열 후보가 왜냐하면 이명수 기자는 현장에서 촬영을 많이 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기사도 물론 쓰지만 현장에서 그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러면 이런 강의 대상은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이었습니까? 코바나 컨텐츠 10년 차 직원이 한 명 있었고요. 예. 김건희 씨가 수행비서 2명을 데리고 있는데 남자 비서 1명, 여자 비서 1명 있었고요. 예. 그 윤석열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왔다고 하는 캠프 관계자 2명 있었습니다. 총 5명을 상대로 그 강의 자리에. 예. 혹시 그게 법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는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보면 가족관계 회사가 금품이나 향을 제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게 있거든요. 예. 뭐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강의료 명목으로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뭔가 하여간 법적 검토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사생활 관련 내용이 이제 그 방송에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방송 외 한쪽에서는 그건 검증 대상인데 일방적인 김건희 씨의 주장을 그냥 내보내면 어떡하느냐라는 또 그러니까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건희 씨의 본인의 해명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 해명에서 또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해명 중에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기업 후원이나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 같은 것들은 저희가 방송하지는 않았지만 그건 이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방송을 못한 거죠. 예. 들어보면 상당히 김건희 씨의 해명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면 이제 지상파 기자인 제가 뭐 김건희 씨한테 유리하니까 보도하고 불리하면 보도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그 장인수 기자나 MBC 스트레이트맨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은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최초 공개라는 데 그렇죠. 의미를 두고 김건희 씨의 어떤 육성 그대로를 날 것 그대로를 그러니까 방송함으로써 국민 판단의 근거만 제공한다. 이런 접근법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당연히 그 어떤 그 김건희 씨의 말 중에 어떤 말을 골라낼 때는 저희의 판단이 있고요. 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공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왜곡된 시선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의혹 중에서 좀 그동안 좀 그 새롭게 나온 얘기라든지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체코 놀러 갔다고 인정하잖아요. 검사와 예.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먼저 보도를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7739님이 학력위조 부분은 법원 판결 때문에 방송을 못한 건가요?로 질문 주셨는데 이건 법원까지 아직 안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혹시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까? 학력 위조요? 예,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거는 방송을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제가 이 녹취록을 12월 15일 날 입수해서 한 달 걸렸잖아요. 네. 기사를 한 10몇 번을 갈아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학력 위조가 들어갔다 빠졌다를 한 서너 번 반복한 것 같습니다. 막판에 빠졌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다음 주에 2차 방송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2차 방송을 할지 말지를 회사에서 단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무슨 말만 하면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거 갖고 가처분 신청부터 할 태세여서. 지금 조금 전에 그 2부에서 연결했던 윤희석 그 특보도 그런 그 주장을 했고 국민의힘에서 아니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도 다 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논리를 지금 그 펼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저는 직업이 기자입니다. 역사책 쓰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 나온 팩트가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 혁수욕설을 같이 쓰라고 하면 그럼 뭐 조선시대에 뭐 문제됐던 것까지 다 쓰란 얘기입니까? 아,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기자잖아요. 제 직업이. 뉴스냐 아니냐 판단 기준은 이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새로 나온 소식과 이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를 왜 같이 보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새로 나온 소식이 먼저죠. 그런 접근법이라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건데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 일단 좀 정리를 하면 다음 주 방송은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BC 장인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